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근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지금 불장으로 가는 와중에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 장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더리움이라든가 BNB, 에이다, XRP, 라이트코인, 폴카다, 체인링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개 지금 비트코인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강도를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어떤 그런 게 되게 틀리겠지만 지난 3년간의 하락장을 지금까지 이제 겪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이런 하락장이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상승장 중에 일시적으로 깊은 하락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대중들을 좀 약간 페이크 치기 위한 그런 것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 이제 봐서. 그래서 이게 금방 하루 이틀 새에 회복해서 금방 불장으로 가진 않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큰 도움 닫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세력들의 한바탕의 그냥 놀이라고 이제 저는 그냥 표현을 할게요.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계좌 잔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큰 관점에선 사실 그런 맥락으로 좀 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좀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저는 제가 방송에서 리플 코인을 마지막으로 707원에 매수한 걸 마지막으로 더 이상 코인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락할 거라고 저희 이제 생각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김프가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돌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이제 신규 투자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저께 일시적으로 김프가 살짝 깔아앉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또다시 이렇게 김프가 많이 15%대까지 다시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그래서 김프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사실 해외 시세가 한국 시세하고 동질화돼서 맞춰지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달러하고 사실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여기서 짧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김프가 다시 껴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조시라고 차트에 관해서 이제 갖고 왔는데 이분은 이제 차트를 보실 때 좀 스탠다드하게 딱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과대한 희망회로를 돌리는 분은 아닌데 아마 많은 차트이스 분들이 아마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실 거예요. 요 근래는 한 몇 주 전부터 한 3주 전부터는 아마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지금 큰 흐름에서 봤을 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삼각 수렴을 거치기까지 이번 달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렴이 끝나면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어서 7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시라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6만 달러 이상에서 마감하는 것이 되게 좋을 거다. 상승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는 거는 이라고 이분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5만 9천 달러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5만 5천 달러에서 비비고 있잖아요. 5만 6천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들이 봤을 때는 외줄타기를 하게 느끼게 지금 만든 거죠. 휩소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그냥 상승으로 옆으로 밀면서 상승으로 갈 수는 있지만 어쨌건 차트적인 관점에서 저는 엄청나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휩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까지 가상자산을 투자하면 좋을까, 언제 좀 현금화하면 좋을까, 100% 현금화를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CNBC의 제이미 다이몬이라고 JP 모건 체이스의 최고 책임자죠. CEO인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경제 이제 붐이 화랑기가 이제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백신 접종이 이제 쉽게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돼서 이게 2023년까지 이게 경제 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분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연례 주주들한테 이 편지를 개별적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2023년까지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이미 다이몬이.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이 금리가 진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시장 경제에 좀 거품을 꺼트리기 위한 테이퍼링이 들어가는
그 정도 시간이 아마 이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3년 전에 일어났던 2018년에 일어났던 하락장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물 경쟁 꺼져가고 있는 현재 와중에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중국 정부는 전부 다 새로운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고 막대한 적자 제출, 더 많은 양적 완화 이게 핵심이에요. 새로운 잠재적 인프라 법안, 성공적인 백신과 전염병이 끝날 무렵의 행복감으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잠재적인 인프라 법안이 뭔지 아시죠?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도세 인상이라든가 미국도 세금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 붐이 모든 지출이 2023년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쉽게 진행될 수 있다. 버블이 쉽게 갈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뭐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달러 하락기 차트를 제가 가져와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똑같아요. 제이미 다이몬 회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구간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7년간의 달러 인덱스 하락기 중에 달러 인덱스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N자 파동으로, 지그재그 패턴으로. 그래서 2023년까지는 버블이 지속적으로 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예전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2020년 중반에서 가을이나 겨울께가 될 거고 여기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여기서 막판에 아마 더 큰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원래는 가장 큰 버블이 생길 때는 상승장 중에 마지막 3파가 가장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S&P 500 지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뉴욕 지수도 뭐 주식시장 지수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 역사를 보면 이 그림자 금융 세력이라고 할까요? 금융 지배층들이 대중들한테 저금리로 되게 대출을 많이 해줘요. 대출을 많이 해줘서 거품을 쌓이게 하죠. 그죠? 주식시장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이렇게 거품이 쌓이게 하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막판까지 사람들을 대출을 많이 받게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너무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테이퍼링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대중들한테 전달하면서 급작스럽게 트리거가 되는 어떤 이슈를 던져요. 시장 경제에 던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거품을 꺼트리기 시작을 하죠. 여기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은 결국엔 이 거품의 크기가 비례해서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노예라는 표현이 뭐냐면 시간의 자유에 구애를 받는 사람들, 시간의 자유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노예라고 칭할게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있어야 시간의 어떤 그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면 페라리를 탈 거야, 뭐 호텔 가서 뭐 밥을 먹을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한 달을 못 가요. 한 달을 못 가고 6개월을 못 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는 사실 시간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게 저는 사실 첫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살까요? 남한테 돈 몇 푼 받으면서. 거기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베리 실버트가 어저께 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하나 딱 던졌어요. 코인베이스는 현존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 성장이나 마진, 전망 등보다 훨씬 더 나은 회사입니다. 이것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게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계좌 줄은 거하고는 상관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코인베이스는 현존하는 모든 금융 서비스, 은행이나 주식시장, 뭐 모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성장이나 마진, 전망 등 앞으로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날 거다. 코인베이스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대중들한테 살짝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락장이다, 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업비트 기준에선 파란불이 막 몇십 프로 막 있으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 문장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냐. 베리 실버트도 중요한 인물이죠. 비트코인을 7달러에 구매했던 사람인데 비트코인을 7달러에 구매해서 전지적인 어떤 그런 인물인데 중요한 건 7달러에 비트코인을 구매한 게 이게 우연일까라고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로 가면 이 비트코인을 막상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가면 7달러에 구매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의심할 거예요. 구매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했어요. 자, 그리고 베리 실버트의 배우 인물들이 누구인지 그것도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추종하고 분석하고 따라다니면서 포트폴리오도 거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저도 이제 많이 매집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뉴스가 나오는데 아까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이제 말씀하신 거랑 바론이라고 여기 있거든요. 바론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미디어사예요. 미디어사인데 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 있잖아요. WSJ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는 일반 사람들이 경제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매거진이고 바론스는 진짜 월가에서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보는 미디어들이에요. 미디어사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심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근데 어떤 제목이 하나 나오냐면 여기 보세요. 미국이 지금 크립토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그 가상자산에 관한 어떤 그 법률안에 관해서 지금 모퉁이에 있다. 그러니까 나오기 직전일 수 있다라고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의원인 헤스터 피레스라는 그 의원 여성분 있죠. 뭐 가상자산의 뭐 어머니라고 이제 칭하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 규제안에 모퉁이에 있다는 의미가 사실 그 얘기하는 거는 사실 XRP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XRP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모호한 게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관한 것도 확실하게 해명이 안 된 상태야. 확실하게 이거는 왜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확실히 해야 XRP에 관해서 이건 증권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명확성이 더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모호해진 거야. 근데 모퉁이에 왔다는 얘기는 거의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증권이냐 비증권이냐를 넘어서 익명성 코인에 관한 것도 규제안이 나오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익명성 코인들이 한국 시장에서는 상장 폐지되고 제거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 아마 깜짝 놀랄 일이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그냥 막 상승장 중에는 이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안전한 비행을 해. 근데 기류에 휩싸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비행기가 막 움직여서 막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추락의 공포를 느껴요. 이 비행기가 폭파되진 않을까? 내가 투자한 가상자산이 영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라고 혼란한 상황이 있죠. 과연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이 자리에 그냥 부처가 돼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단언해서 말하는데 100명이면 2명밖에 안 될걸요? 나머지 사람들은 끝에 여러 이유를 대면서 아마 중간에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또 원하는 거고, 세력이란 사람들은. 자,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40살 중반인데 제가 여러 명의 어떤 여러 나라의 인종들도 많이 겪어보고 막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인종하고 언어 이런 뭐 부자 나라 가난한 사람 이런 걸 다 떠나서 부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되게 확실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이 되게 확실해요. 되게 엄청나게 뚜렷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모호한 게 되게 많아요. 이 직업을 내가 계속 가져야 될까? 이 집을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금리는 올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방송을 보고 모든 거를 판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방송을 보고 블로그를 보고 주변 사람 친구 얘기를 듣고 가상자산 좋다. 막 이러니까 들어온 거지. 내 분석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더 점점 부자가 되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사재기 시간도 있으니까 더 명확한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어떤 모든 그런 카테고리에 관해서. 자,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노후 생활이 좌우가 돼요. 자, 어쨌든 주관이 뚜렷해야 돼요. 내가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표현을 할 때,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표현할 때, 직업적인 거가 됐건, 뭐가 됐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탱크 같은 존재, 약간 그 곰 같은 존재 있죠. 곰이 되게 미련스럽지만, 아둔한 것 같지만, 저돌적이거든요, 되게. 그리고 이 탱크는 되게 무겁잖아요. 그죠? 탱크는 한번 이렇게 거침없이 가기 시작하면 앞에 걸림돌이 있다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성향의 캐릭터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나서 적절할 때는 한 방 쏠 수도 있어야 돼. 모두가 다 위험하다고 말할 때 한 방 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포를 잘못 쏘면 상대방한테 이제 열감지로 걸려가지고 내 위치가 발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이 포를 쏘는 거야. 리스크를 감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도 마찬가지야. 리스크를 감내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가상자산 시장에선 인플루언서로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분들 견해를 많이 추종을 하고 많이 받아들이고, 뭐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신지. 그래서 어쨌건 지금의 하락장이 있어서 그 김프까지 껴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100%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어제는 저한테 이제 도지코인 뭐 무한 발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조금 이 시장에 관해서 좀 견해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도지코인하고 신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도지코인의 어떤 그 확장성하고 포텐셜하고 이 차이가 되게 커요. 근데 그거는 아시면서 이제 이런 거를 매수하실 때 그걸 보셔야 되고, 제가 매수가는 어저께 73원 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격대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또 이제 뭐 90원대에서 단타를 하시든 아니면 중장기로 끌고 가시든 그렇게 하시면 돼요. XRP는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가격대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왜냐면 500원대를 넘어버려서 700원대를 넘어버렸잖아요. 1000원대를 넘어버린 상황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오코인도 제가 66,000원에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요 코인들은 저가에 그냥 매집하셨으면 그냥 끌고 가야 돼요. 비트코인, 베이직 어텐션, 비트코인 캐시, 체인링크, 디센트럴 랜드도 아마 매수가에 저는 근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시, 파일코인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에 거의 근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면서 어저께 급하게 좀 하락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자, 오늘에서야 이제 말씀을 드리네요. 그리고 호라이젠도 잘 가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제가 여기 호라이젠하고 지캐시에 관해서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규제안이 명확해지면, 자, XRP도 마찬가지로 이 규제안이 명확해지면, 자, 그때 되면 이미 시간은 늦어버린다는 거죠. 투자할 시간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라이트코인도 차트적인 관점에서 뭐 수렴을 했다가 다시 갈까 말까한 현재 상황, 라이브 피어, 뭐 스텔라 루멘, XRP 사기 좀 버거운 사람들은 스텔라 루멘 사시면 돼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다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프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사야 돼요 라고 말하기에는 좀 모호한 구석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근데 어쨌건 뭐 사람의 뭐 캐릭터에 따라서 저는 이제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험을 할 사람은 모험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WRX 와지오 X 코인에 관해서 나왔는데 어저께 얼마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졌냐면, 제가 3.5달러, 그러니까 중반대까지 차트적 관점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3.5달러에서 아마 지금 중심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저께 일시적으로 밑에 걸어두신 분들은 아마 매수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2.65달러에 아마 매수가 되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행운을 잡으신 거고, 4.2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금방 올라갈 거야, 이 코인만.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건 저가에 300원에서 500원대 매집하셨던 분들은 아마 1년이나 2년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돈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소량 100만 원에서 뭐 500만 원 사이 정도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마 되게 수익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건 뭐 저는 이런 코인을 투자를 할 때 누가 투자를 했냐, 누가 침을 발라놨냐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이 코인에 관해서는 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과히 적은 지분은 아니죠. 사실은 일개 코인에 관해서.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인에 관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관해서 진짜 거품이 언제 정도에 꺼질까 이런 거까지 말씀드렸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걸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100%다 맞는 말을 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100% 맞진 않겠지만 마지막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샬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